빠숑, 부동산 읽어준 남자, 재테크 파일럿 등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열심히 봐도 당신이 부자가 못 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당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 바로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죠. 기사를 안 읽으면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기사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행간에 숨겨진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발품은 안 팔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사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이 부동산 기사를 읽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슬프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오프라인에서 오고 가는 것이지 절대로 기사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렇게 실력도 없습니다. 만약 기자들이 투자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다면 아직까지 기자를 할까요? 벌써 다주택자가 되거나 빌딩을 사서 간물주가 됐겠죠? 좀 더 편한 일을 하지 왜 3D 업종인 기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마감 시간 칼같이 지켜야 하고 댓글은 온통 악플만 넘쳐나는데 그리고 연봉도 높지 않아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가 정말 안 좋은 직업 같은데 장점도 많습니다. 빠숑님, 부익남님, 재판님은 왜 기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까요? 기사는 바로 그날 이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기자들은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죠.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죠? 파도는 끊임없이 칩니다. 매분, 매초 간격으로 치죠. 기사는 매초마다 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느 날은 거세다가 어느 날은 잔잔하게 치기도 하죠.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은 수영을 하거나 배를 띄우면 안 되겠죠? 기사는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파도가 오늘의 파도와는 다르듯 어제 뉴스는 오늘과 연속성은 있지만 오늘과는 다릅니다. 이미 과거가 됐기 때문이죠. 어제 뉴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이슈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이 기사를 매일 본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게 되면 흐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기사는 매일 봐야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를 알려면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를 매일 봐야 할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랜 시간 영상 볼 시간이 없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플루언서들의 인사이트를 나는 정말 가질 수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만 보지 마라.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을 하죠. 뉴스 제작자들은 이것을 이용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야 조회수, 즉 트래픽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낚시라고 하죠. 그렇지만 기사를 읽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사실인 양 착각을 하죠.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본문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사의 통계를 이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헤드라인이 지난해보다 집값 2배 떨어졌다고 하면 집값이 매우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해의 집값이 최고를 기록한 상승장이었다면 2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락장에서 2배 오른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통계 기사를 살펴볼 때는 기준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들이세요. 기사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청약 불패 쉬나 깨지나? 대전 분양시장 빨간불.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대전 분양시장이 죽어버릴 것 같죠? 리드를 살펴볼까요?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대전 분양시장의 적신호가 켜졌다. 특별 공급이긴 하지만 지난 8일 마감한 하나포레나 대전 월평공원 1, 2단지 청약 신청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기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아파트가 미달이 됐을지 원인을 분석해 보자고요. 우선 초등학교가 너무 멀고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조금 비싼 편이죠. 주변 인프라도 이렇다 할 게 없어서 그다지 매력이 없네요. 즉, 이 아파트 하나만 놓고 대전 분양시장이 완전 죽어버릴 것처럼 뽑은 이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기사에 나온 출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인용한 것에 출처를 밝히는 기사가 보일 거예요. 그 원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자들의 의도가 빠진 순수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기자들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쓰면 똑같은 기사라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병을 놓고 앞에서 봤을 때는 길쭉한 모양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작은 원이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가 코끼리의 전부인 줄 알죠. 귀를 만진 사람은 귀가 코끼리의 전부인 줄 알 거고요. 기자가 의도적으로 코끼리 귀만 혹은 코만 다룰 수 있습니다. 기자의 의도가 안 들어가더라도 기자는 논문이나 책과 다릅니다. 지면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담기가 힘들죠.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코끼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기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출처를 찾아보면 코끼리 전체의 모양이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출처를 찾아 읽어보세요. 끝으로 세 번째, 똑같은 기사를 찾아봐라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기자들이라면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대충 윤곽을 그릴 수 있지만 뉴스를 처음 읽는 초보자들은 사실상 힘듭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찾아보고 계속해서 감각을 길러 나가야 하는 거죠. 비슷한 기사 두세 개를 놓고 비교하다 보면 한쪽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가 다른 기사에는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이나 도표도 다른 게 실릴 수 있으니 그것도 비교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기사 보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헤드라인만 보지 말 것. 둘째, 기사에 실린 출처 찾아보기. 셋째, 똑같은 기사 찾아서 비교해 보기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똑똑하게 보기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